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뭐가 급변한데? 라고 한다면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통계청에 가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생아입니다. 신생아가 파란색이고요. 1970년대부터 밖에 자료가 없어서 1970년대부터입니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죠. 우리 2022년도에 20만 명 약간 위였는데 23년도에 20만 명 이하가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4.5였는데 지금은 0.7이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생아 수가 지금 보시면 1970년대생, 1970년이면 약 53년 전이고요. 그들이 은퇴하는데 7년 정도 남았겠죠? 그들이 7년 후에 은퇴하고 경제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 나가고 30만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경제 인구가요. 여기가 가파르게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게 이제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과거에는 자연 증감률이 1년에 80만 명을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부터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되게 빠르게 감소할 겁니다. 지금은 그 초입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별로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잘 안 보이시는 게 당연한데 사망자와 출생자를 다 비교해 봤어요. 일단 주요 도시는 제가 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광역시도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는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국은 기본이 될 테니까 전국은 일단 좀 밑에 놔두고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역전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입니다. 2019년도에 비슷비슷했다가 2020년부터 확 바뀌면서 격차가 되게 심해지죠. 사망자도 확 늘어나고 출생자는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서울. 서울은요, 보시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2021년입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전국보다 1, 2년 지금 늦어요. 서울은 왜? 많이 이사 오니까.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주로 살죠? 경기도. 경기도는 어떻게 됐냐? 라고 보시면 경기도는 2022년에서야 출생자와 사망자가 역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부터 좀 커지겠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역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 말고 그 다음번에 가는 곳은 인천입니다. 이때 좋아진 거는 아마 그 행정구역 개편 때문일 거예요. 그거 빼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2020년도에 비슷해지고 이제부터 팍팍 차이가 나죠.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감이 좀씩 옵니다. 부산 보자고요. 제2도시 부산은 여러분들이 요청이 없어도 보여드려야 됩니다. 보세요. 이것들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역 자치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격차, 이 높이를 보시면서 우리가 감을 잡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없으니까 또 다른 데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울산광역시는 나중에 생겼죠.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긴 데고요. 여기는 보시면 일자리가 많은 도시잖아요. 울산에 굉장히 많은 산업시설이 있죠. 정유화, 그리고 자동차, 중공업.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서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어떻다 가보면
활기가 있다. 대구 보자고요. 대구는요, 지금 역전된 게 19년도인데 대구의 문제점은요, 이게 너무 빠르죠.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이나 보면 이게 별로 격차가 안 크잖아요. 서서히 가는 지역이 있고 급격하게 가는 지역이 있어요. 대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대구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파트를 되게 많이 지어놓은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미분양이 해결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봐야 됩니다. 대전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대전은 상대적으로 양호해요. 딱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보이죠? 광주는요. 광주는 사실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광주도 늦었어요. 2021년도 돼야지 겨우 이렇게 맞춰지고 2022년도에 확대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광주에 사시는 분들도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각성은 어느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느냐? 아까 부산 보여드렸고요. 강원도. 보세요. 여기 쌓아둔 게 없잖아요. 여기 쌓아둔 게 없는데 여기가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굉장히, 물론 강원도가 농어촌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앞단에 많이 쌓아뒀으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데 앞단에 쌓아둔 게 없으면 못 버티죠. 이거는 출생아 수고 여기서 이사간 사람들, 이전한 사람들은 빼고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타지로 갔죠. 특히 서울로. 그래서 여기다 쌓아둔 게 별로 없는데 이들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부산은 아마 분위기가 젊은이들이 모이는 몇 개 빼놓고는 아마 사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대전은 상대적으로 괜찮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전부 심각하죠. 왜냐면요. 2000년대부터 쌓아둔 게 벌써 다 까먹었어요. 없어요.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니까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주 전국적으로 보면 변곡점에 와 있고 수도권은 조금 늦게 알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엄청 커지는 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태어나는 애보다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런 사회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울한 얘기만 했으니까 지금 보면 코트라 자료인데요. 2023년도에 VR 전시회를 했거든요. 이 전시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드웨어들이 꽉 차 있으면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채우면 완벽해진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들이 지금 VR 기기, 핸드폰의 용량도 좋아져, AP도 좋아져, 다 좋아졌잖아요. 뇌 용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언어만 들어오면 우리는 문명이라는 걸 탄생시킨 거죠. 뇌 용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언어를 쓸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용량이 풍부해진 상태에서 문화가 탄생하고 나서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빵빵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채울 좋은 소프트웨어들만 나온다면 우리는 조만간 새로운 시대를 또 구경하게 될 겁니다. 또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과거랑 달리 기후가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후에 관련된 것들의 위기의식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CCUS 이런 것도 미국에 많잖아요. 제가 과거에 Y스트릿에 나가서 오류하고 편향을 말씀드렸을 때 가능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는 지금 편향만 없애면 우리가 투자에 적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 산발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우리가 공부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아, 난 기술주를 잘해. 나는 뭐를 잘할 거야.
뭐 이렇게 난 사이클 산업을 할 거야. 나는 거기에 잘해. 하면 됩니다. 저 PBR 잘해. 그거 하면 됩니다. 어쨌든 자기가 확률 높게 무언가 하나를 만들고 그것들이 지금 잘 안 맞으면 맞춰나가면 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2000년하고 2022년도에 그 시가총액 상위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2020년도하고 22년도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2022년도 이때가 10월 정도였거든요. 한 1년 전인데 보시면 대충 비슷하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 올라와 있고 현대차 위로 올라와 있죠. LG화학은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네이버가 올라왔고요. 삼성 SDI 밑으로 떨어졌고 셀트리온이 여기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 계속 바뀐다. 우리는 공부를 안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편향에 빠진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본주의는 성장하니까 우상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상향으로 가는데 이 사이클도 여기에서 각각의 또 사이클이 있잖아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 순간순간을 다 수익을 내고 가시겠지만 저같이 둔한 사람들은 못 내거든요. 큰 방향성만 보고 가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낸다. 그래서 너무 빠른 매매로 할 필요도 없다. 물론 그걸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고 아닌 분들은 서서히 비중을 줄여 나가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니까 조금 더 차분해지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정말 호재다. 싸진 것만큼 자본시장에서 호재는 없다.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시 돌아온다. 자산시장은. 그런데 돌아올 때는 과거랑은 조금 다른 이름으로 오죠. 왜냐하면 벌써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시간이 달라졌잖아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목들도 달라지고 각광받는 애들도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과거보다 점점 더 기술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주들을 조금씩 더 공부하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준비했던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